자, 5번째 강의는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배울 거는 일단 문자의 사용이야. 문자의 사용인데 자,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식을 수와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써 내려갈 때 쓰는 요령, 쓰는 방법. 약속이겠지 또 그렇지? 지켜야 되죠. 자, 어떻게 쓰느냐 잘 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곱셈 기호의 생략이라고 나오는데 내가 이걸 이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자, 2라는 숫자랑 3이라는 숫자를 곱해. 얘는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치? 네. 얼마야? 6. 이런 거는 그래서 생략하지 않습니다. 수는 계산이 되니까. 이걸 굳이 생략해서 2랑 3이랑 붙여쓰고 이러진 않아. 근데 2랑 문자 A가 이렇게 곱해졌어.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걸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고, 그렇지? 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 이렇게 곱셈 비호를 생략해서 2A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자, 2랑 A랑 이렇게 붙였어서 뭐가 생략된 거라고? 곱하기. 그럼 A한테 뭘 곱한 거야? 2를 곱한 거다. 이런 의미야. 알겠어? 자, 마찬가지야. 이제 봐봐. 문자와 문자가 곱해졌어. A랑 B랑 둘 다 뭔지 몰라. 뭔지 몰라. 근데 A랑 B랑 곱해서 그럼 얘도 어떻게 쓸 수 있어? A 곱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A 곱하기 B를 A, B 이렇게 곱셈 비호 생략하는 거 간단하죠, 그렇지? 네. 붙여쓰기만 하면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게 몇 개 있어. 몇 개 해볼게. 자, 일단은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3 곱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지금 A랑 3이랑 A랑 B니까 그냥 곱셈 비호를 생략해서 이렇게 쓰냐? A, 3, A, B 이렇게 쓸까? 아니요. 아니지. 이렇게 쓰면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어떻게 쓸 거냐면 일단 문자보다는 항상 수가 앞에. 여기 곱해진 4개 중에 수가 보이는 게 누가? 3. 3을 맨 앞에 쓰고요. 그 다음 A랑 A랑 겹쳤지, 그치? 네. 그럼 우리가 A 곱하기 A는 뭐라고 썼었어? A 제곱. 그렇지. A 2번 곱했다. 그 다음에 B가 요런데 이렇게 쓰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A 곱하기 B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부호는 부호대로 계산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졌지, 그치? 그럼 부호는 뭐가 돼야 돼? 플러스. 자, 부호는 플러스인 걸 해놓고 플러스는 생략. 쓸 때 생략.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3A 곱하기 2B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의미야? 3A가 무슨 뜻이야? 3 곱하기 3 곱하기 A야. 2B는 2 이 2 곱하기 곱하기 B. 그 둘을 곱했어. 그러면 수는 수끼리 곱하면 되겠지. 네. 지금 이거를 우리가 풀어서 쓰면 이런 거라고. 3 곱하기 A 곱하기 2 곱하기 B야. 그럼 수는 곱할 수 있다고 했지, 그치? 네. 곱하니까 얼마? 6. 6 그리고 A와 B 곱해져 있으니까 붙여 쓰고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몇 가지 더 얘기할 거야. 잘 봐. 그럼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이야. 1. 1이라는 숫자랑 X라는 문자가 곱해져서 뭐라고 쓸까? X. 원래 수랑 문자 사이에는 생략해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네. 1은 특이하게도 1을 곱할 때 얼마야? 1. 곱해도 변화가 없지, 그치? 네. 그래서 1x를 쓰지 않고 우리가 x 이렇게 써.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계산을 할 건데 이 앞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 숫자가 아무것도 안 써 있어. 그럼 이 앞에 얼마가 생략된 거라고?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지? 네. 나중에 우리가 덧셈 뺄셈 할 때 무시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근데 또 특이하게 0.1 곱하기 x라고 하면 얘를 1을 생략해서 0.x 이렇게 쓰진 않아. 알겠지? 네. 소수점에 있는 거 분명하게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0.1x 이렇게 써요. 여기 있는지는 생략하지 않아. 근데 이건 생략할 수 있어. 마이너스 1 곱하기 x라고 하면 이건 뭐라고 써?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는 거 괜찮지? 알겠어? 네. 분명 알려줬다. 나중에 헷갈리지 마. 또 분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분의 1 곱하기 x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먼저 던져보자. 3분의 1 곱하기 2 하면 이거 얼마야? 3분의 2. 3분의 2. 2 어디다 곱하는 거야? 여기다 곱하는 거지, 그치? 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곱하겠지, 그치? 근데 사실 얘를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써. 3분의 1x 이렇게 좀 많이 쓸 거야, 최대한. 수, 분수라는 수와 문자, 생략. 근데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어. 3분의 얘를 여기다 곱할 수 있다고 했지, 그치? 네. 곱하면 1x잖아. 네. 1x면 우리가 또 뭐라고 써? X. x 이렇게 쓰는 거지. 얘랑 얘. 즉 얘네들은 같은 표현이고요. 얘네들의 의미는 이거다라는 거. 알겠어?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이제 문제에 나올 겁니다. 아, 문제에서 뭐 나올 건데 뭐냐면 문제에서 AX라고 해놓고 여기서 A를 구해야 하는데 A 만약에 식을 정리해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A짜리 얼마 들어간 거야? 3분의 1이 들어간 거지. 네. X 앞에 A인데 X 앞에 3분의 1이야. 그럼 A가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답을 니네가 계산했는데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도 이거 A가 3분의 1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에 대한 얘기야. 표현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곱셈교의 생략에 대한 얘기는 다 됐습니다. 하나 드렸구나.
요걸 더냈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뭐뭐 생략할 수 있냐면 수와 문자 사이에 곱 생략한 거지. 맞지? 그 다음에 문자와 문자가 곱해졌을 때도 생략했었지. 그래서 그 다음 또 분수? 괄호. 아 바로. 괄호가 있는데 괄호 앞에 뭐가 곱해졌어. 이것도 생략이 가능하다. 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여기에 a 더하기 b 이런 식이 있어. 얘는 2 괄호 이렇게 칠 수 있어. 바로. 이 곱셈교가 생략된 상태. 그럼 얘는 a 더하기 b.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이건 또 어떻게 풀어? 나중에 계산할 때는 2. 분배 법칙 배웠지. 이거 분배 법칙. 네. 맞아? 2a 또 붙였었지. 지금 곱하기니까. 네. 그렇지? 2b 이런 식으로 곱셈교 생략을 배웠으면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되겠다. 꼭 여기 수가 아니라 문자에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야. a 빼기 b라고 쓰게 그냥 일단 여기다가 여기 뒤에 c가 이렇게 곱해졌어. 됐지? 네. 그럼 곱셈교를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a 빼기 b 뒤에다가 c 이렇게 붙였을까? 이렇게 안 써요. 괄호에 곱해진 건 괄호 앞으로 옮겨갈 거야. 안 쓰는 건 아니야. 쓰기도 해. 알겠지? 때에 따라 쓰기도 하지만 보통 이거랑 이거랑 같은 의미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쓰지 않는 건 뭐냐면 여기가 만약에 c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3 같은 숫자야. 그러면 이게 괄호치고 뒤에다 3 이렇게는 절대 안 써. 문자는 쓰기도 해. 뒤에다가. 알겠지? 만약에 아까 c 같은 문자는 여기다 c라고 쓰기도 하지만 수는 절대 여기다 쓰지 않고 수는 반드시 앞으로. 알겠지? 쓰는 법들 이런 규칙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밑에 잠깐 보시면 그 괄호 생략에서 보시면 여기 보면은 x 빼기 y 앞에 5 곱해졌어? 붙여 쓰는 건데 만약에 수가 뒤에 곱해져 있으면 어디 앞으로 옮겨갔지 그치? 이해됐어? 네. 바로 앞으로.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나눗셈 교생 이야기야. 곱셈이 생략됐으면 곱셈과 세트가 누구요? 나눗셈인 거지. 왜? 왜 세트라고 해? 나눗셈 계산은 우리가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이 가능 불가능? 가능하죠. 그래서 곱셈이 생략됐어? 그럼 나눗셈도 생략할 수 있어. 근데 곱셈이 그냥 붙여서 썼어. 그럼 나눗셈도 뭐 적당히 그냥 뭐 어떻게 이상하게 뭐 붙여 쓰는 그건 아니고요. 나눗셈은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눗셈을 생략하는 법은 이미 배웠어.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해봤어 우리가. A 나누기 B 이거를 분수를 어떻게 썼지? A분의 A. B분의 A지. 네. 이게 생략법입니다. 아 그래요? 분수를 쓰시면 돼. 즉 뭐냐면 중간에 연산기호를 없애는 걸 생략이라고 해. 네. 알겠지? 네. 근데 이 분수는 하나의 수로 표현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네. 하나의 항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 하나의 항으로 표현하기 위한 생략법을 배우는 건데 나눗셈 연산을 분수로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니네가 배웠던 것 중에 이제 나눗셈하고 관련된 게 또 뭐가 있어? B가 있었지. A 대 B.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아까 혜경이 얘기했던 B가 이렇게 있어. A 대 B. 네. 이거 비율이 얼마야? 이런 걸 우리가 B라고 읽죠. A 대 B 몇 대면 이렇게 읽지, 그치? 네. 또 어떻게 읽어? A와 B의 B 또는 A와 B에 대한 A의 B A의 B에 대한 B 막 이렇게 해서 외웠던 거 있었지, 그치? 네. 뭐뭐에 대한 기억나? 네. 기준량, 비교한량. 그래서 얘를 우리가 비율로 표시하면 이거 뭐라고 써 우리가? 기억이 안 나지, 그치? B의 값, 비율. 뭐라 그래? B분의 분수를 쓰는 거였었지. 그래서 B분의 왔구나. A. 잘 봐봐 얘들아. 얘네들의 공통점이지 지금 보면. 네. 그렇지? 봐라. 설명할 땐 좀 봐라.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안 알려준다 이제. B분의 A 같은 거야, 맞아? 네. A 나누기 B도 B분의 A로. A 대 B랑 얘랑 같은 건 아니지만 이 B를 B의 값으로 즉 비율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한다, 맞아? 네. 네. 기호들이 잘 섞여 있지 않냐? 이렇게 그러면 나는 A 대 B의 요 땡땡과 맞지? 분수의 짝대기가 합쳐지면 나눗셈이 되고 땡땡 나눗셈 다 한통속이라는 얘기잖아요. 알겠어? 다 한통속이야.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눗셈 생략은 어려운 게 아니야. 되게 단순해. 나눗셈 앞에 뒤에가 있어. 무조건 분모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분자에 앞에 거. 이렇게 끝이야. 어떤 게 들어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 나누기 x 이렇게 써 있으면 x분의 3이라고 쓰면 돼. x 나누기 마이너스 y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일단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야? 밑에 마이너스 y 위에 x 이렇게 쓰겠지. 뒤에 거 앞에 거 나누기 기준으로. 됐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요 나눗셈 같은 경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눠지면 부호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부호는 이렇게 앞으로 살짝 빼서 쓸 수 있어. 알겠지? 네.
근데 우리가 이 계산을 실제로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무조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원리 이렇게 되는 의미가 뭐였었냐면 이 나누기 b는 우리가 뭘로 고쳐서 계산하니까 곱하기 역수 기억나? 네. 곱하기 역수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곱하니까 얘가 되는 거지 그치? 네. 다 그런 의미예요 다 그런 의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x 플러스 y라는 어떤 식을 괄호쳤지 괄호쳤어 통째야 통째 네. 이 덩어리를 3으로 나눴어 그럼 이걸 분수로 쓰면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 분모에 삼. 3. 그치 3 분자에는 y 괄호 괄호 통째로 쓰는 거야 근데 괄호를 치진 않아 알겠지? 괄호가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돼 알겠어? 네. 덩어리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4 나누기 a 빼기 b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분모에 뭐 있어야 돼? a A 빼기 빼기 b a 빼기 b라는 괄호 통째로 써주고 분자에 4. 이런 식으로 써주는 알겠지? 네. 이런 느낌으로다가 나눗셈 기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우리 75쪽을 잠깐 볼게요. 75쪽에 예시 나온 것들 몇 개 좀 풀어볼게요. 546번부터입니다. 잘 보시고 하나씩 따라하시면 될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546번 뭐라고 써야 되겠어? A 일단 수부터 쓴다고 했지. 부호부터 플러스 마이너스면 부호는? 마이너스. 아 그리고 니네 지금 뭐 계산하거나 내가 뭐 클리닉을 보거나 할 때 이 는을 쓰는 데와 안 쓰는 데를 구분을 지어서 써야 돼. 니네 그냥 막 갖다가 는 쓰던데 는을 막 쓰는 게 아니라고. 는 이제 는은 무슨 의미야? 같다야. 니네가 여기 있는 거에다가 는 치고 여기다 뭔가를 썼어. 그럼 얘랑 얘랑 정말 같을 때만 쓰는 거야. 네. 네. 알겠지? 같을 때. 내 초등학교 때 현우한테도 얘기했지만 막 계산을 하라고 했더니 7 더하기 3 곱하기 6 막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었어. 그렇지? 그러면 이게 계산하니까 10이잖아. 네. 10 곱하기 6이니까 60이야. 네. 그렇지? 근데 이 중요한 과정에서 여기다가 10 쓰고 이게 10이니까 10 곱하기 6을 이렇게 썼어. 이건 맞지 지금? 네. 같은 거잖아. 네. 계산은 결과층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60 썼어. 이건 맞는 시계 틀린 시계? 네. 맞지 이건? 같은 이건 늘 맞잖아. 같잖아. 다 똑같잖아. 네. 네. 맞지?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7 플러스 3 곱하기 6을 했는데 여기다 10 쓰고 다시 곱하기 6을 해야 돼.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10 곱하기 6을 또 해? 그래서 60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맞냐? 아니요. 하나도 안 맞잖아 지금. 네. 그치? 예를 든 거지. 이런 식으로 뭔가 중간만 계산해서 는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정확하게 같은 것도. 알겠어? 네. 만약에 이거 했어. 이건 걸 알아. 이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것만 안 쓰면 되잖아. 그럼 맞는 식 되잖아. 뭔지 알지? 정말 같은 거에다 같다. 지금은 우리가 저걸 생각해서 쓰는 거니까 당연히 같은 거겠죠? 결과는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써보니까 뭐라고 되는가? 마이너스 5를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A,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쉽네. 여태껏 안 들었냐? 이제 들은 것처럼 이제 제일 쉽네 이러고 있어. 아니요. 자, 47번은 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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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치? 네. 근데 A가 똑같은 게 3번 곱해서 그럼 뭐라고 쓰는 거야? 4 A 네. 세제곱 B 이렇게 3번 곱했으니까 세제곱. 됐어? 됐니? 네.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48번도 밑에다 쓸게. 여기서 곱셈이 생각 가능한 게 어디야? 여기지 일단. 여기가 곱하기지. 네. 얘는 먼저 생략. 그 다음에 더하기 생략하면 안 돼. 네. 요거 생략.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생략할 수 있지? 네. A. 하고 여기는 2b지 2b. 됐어? 사이에 부호가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요거 둘이 곱해 쓴 거 요거 둘이 곱해 쓴 거 요거 사이에 플러스 그대로 연결 이렇게. 알겠어? 네. 자, 근데 여기도 마지막 것도 보시면 여기는 곱셈이 요거 생각하면 괄호는 그냥 통째로 들어가고 있지, 그치? 네. 그래서 요거 둘이 곱하면 A4가 아니라 4A라고 생각하겠지. 수를 먼저 쓴다고 했으니까, 그치? 네. 그다음 괄호 앞에 곱하기 생각하니까 괄호 치고 X 플러스 Y 끝!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지? 예.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나눗셈이야. 나눗셈. 지금 너희들에게 좀 헷갈릴 거는 그 밑에 이제 섞여 나왔을 때야. 섞여 나왔을 때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문제가 뭐 나머지 네 가닥은 하나 이런 거 찾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지금 있는 거부터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거 너무 쉽지. 4 나누기 A야. 나눗셈 기호를 생략할 때는 나눗셈 뒤에가 분, 모, 위에가 분, 자. 자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었죠. 자 여기 잘 봐. 여기 괄호가 쳐 있어 안 쳐 있어? N7. 안 쳐 있습니다. 그럼 나눗셈 기호 어디서 생략하는 거야?
여기서 생략하는 거 여기야. 네. 이 앞에 A 빼기는 생략하는 불가능? 불가능. 그냥 냅두는 거 냅두는 거. 그대로 쓰라는 거지. A 빼기 나눗셈 기호 생략해서 2분의 B 2분의 끝 이렇게. 됐지? 네. 자, 세 번째 거는 아까도 해드렸죠. 나눗셈 괄호가 이번엔 괄호가 있어. 그럼 제가 하나로 보니까 나눗셈 뒤에 4가 밑으로 앞에 있는 A 플러스 B가 위로 통째로 같이 이렇게. 네. 마찬가지로 네 번째 것도 괄호가 쳐 있으니까 괄호가 쳐 있다면 나누기 뒤에 있는 x 플러스의 같이 밑으로 그 다음에 3이 위로 이런 식으로. 되지? 어렵지 않죠? 네. 이제 뭐가 헷갈리는지 조금씩 볼게. 그 다음 거. 이제 나눗셈과 곱셈이 섞여 있어. 곱셈과 나눗셈 중에 뭐부터 한다고? 앞에 있는 네, 거.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절대로 무조건 곱하기부터 해야지 이런 개수작 부리면 안 돼, 알겠지? 네. 앞에부터 하니까 이거 둘이 먼저 곱해서 즉 우리가 생략해서 쓰면 어떻게 되는가? A, B 하고 나누기 2 이런 순서가 될 겁니다. 그렇지? A, B가 하나가 되었지 지금? 그럼 나누기니까 나눗셈은 또 어떻게 생략했어 우리가? 분수를 써서 뒤에 거 밑으로 앞에 거 위로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이 마련될 거야. 네.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 딴 거 없으니까 일단 여기 나눗셈보다 슉 해보니까 얘는 어떻게 돼? A가 밑으로 마이너스 4가 위로 이렇게 쓰겠지. 네. 그 다음에 거기다 B를 곱할 건데 이 B는 어디다 곱해져? 위에. 위에다 곱하는 거지 분자 그치? 분자 네. 곱하시면 되고 여기 마이너스는 살짝 떨궈서 써도 된다고 했지 부호는. 네. 마이너스 앞에 내려주고 분모 A 그대로 오고 4랑 B랑 곱해서 분자에 이렇게 올렸으면 끝. 됐어? 네. 얼마나 지그지? 네. 얼마나 쉬워. 그지? 근데 우리는 이제 뭐야 이게 타이틀이 뭐야? 지금 문자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시계 계산을 가면 또 헷갈리겠지. 아무래도 더샵에서는 또 헷갈리는데 그지? 그러니까 더샵에서 좀 잘해야 된다고 내가 계속 강조한 이유를 알겠지 그지? 여기서 이제 이 식들을 계산해야 돼 우리가. 두렵다 난 지금 거기 가기가 조금 겁이 난다. 여기는 곱셈 생략, 나눗셈 생략, 마이너스는 그대로. 곱셈 생략하면 3 x 수로 앞에. 그다음 여기 y 나누기 z는 분수로 쓰니까 z가 밑으로 y가 위로. 됐어? 사이 마이너스 연결. 끝입니다. 자, 그다음에 556번은 뭐부터 해야 돼? 괄호 이거 계산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렇게 괄호 통째로 보라고 했지, 그치? 네. 덩어리로 괄호를 한 문자처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밑으로 들어가서 나눗셈 뒤에 있는 4 플러스 y 밑에 3이 위에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뒤에 곱하기 x. 그럼 x 어디다 곱한다고? 위에. 위에다가. 그러면 밑에 4 더하기 y는 그대로 놓고 x 위로 착 가면 3 3x. x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죠? 네. 자 이제 그 밑에 두 문제는요 반대로 하는 얘기야. 반대로 이렇게 곱셈교와 나눗셈교가 생략된 게 어떤 의미인지를 써달라는 얘기인데 쓰시면 되겠습니다. 써볼게요. 넘어갈게요. 558번부터 61번까지. 자 3ABC 3과 A와 B와 C가 다 붙어 써있네. 다 뭐야? 곱하기지. 맞아? 네. 이건 싹 다 곱하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얘는 뭐랑 같냐면 3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야. 곱셈교를 사용해서 다시 쓰는 얘기야. 됐어? 네. 그 다음에 x, y, y면 x 하나, y가 몇 번 곱해진 거야? 2개. 2번 곱해진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x, y, y. 560번은 0.1 그대로, a 그대로, 그 다음에 괄호 x 빼기 y 그대로 이런 식으로 그냥 붙어있는 거 톡 떨궈서 곱하기만 슉슉 집어넣으면 되지. 그죠? 561번은 야 이 앞에 마이너스인데 뒤에 아무것도 없지 수가. 네. 뭐가 생략된 거라고? 곱하기. 아니야. 1. 1. 1이 없지.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지. 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x가 2번, x가 하나, 2번, 그 다음에 y가 또 2번, y가 2번, 그리고 z가 한 번 이렇게 써달라는 얘기였어요. 네. 이건 너무 긴데. 됐지? 네. 됐지? 자 그럼 이제 알겠네. 방금 하람이 얘기했지. 왜 생략하기 시작했을까? 너무 길어서. 그래. 길어진다고. 이걸 다 이렇게 나열해서 쓸 수가 없다고 기호를 이용해서.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생략이 되기 시작한 거야. 자, 62번. 이번엔 나눗셈을 써달랍니다.
a분의 1은 우리 뭐 나누기 뭐였지? 위에 거를 밑에 앞에. 걸로 나누는 거야. 아, 맞지? 네. 위에 나누기 밑에야. 알겠어? 네. 순서만 안 헷갈리시면 되겠죠? 나눌 수 있으면 얘는 뭐 나누기 뭐야? 1 나누기 1 나누기 a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63번은 분자의 통째로 식이 하나 들어가 있지, 그치? 그럼 저 식 나누기 3이라는 거니까 저 식을 쓸 때는 반드시 다시 뭘 쳐줘야 돼? 바로 바로 제가 덩어리니까요. 제가 하나니까. 밑에도 마찬가지. 얘는 위에 거 4 나누기 밑에 건데 나누기 밑에 거 할 때 밑에는 식이니까 당연히 묶어서 덩어리를 이런 식으로. 그치? 네. 야 65번을 볼까? 65번은 정 곱셈교 생략 아니야? 네. 맞지? 2분의 1하고 가로를 붙여 썼다는 얘기는 얘는 역습 2분의 1 곱하기 x 빼기 y에서 곱셈교가 생겼으면 이렇게 식이 되겠지, 그치? 네. 근데 지금 나눗셈교 생략이라고 그랬어. 맞지? 무슨 의미야? 나눴으면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예, x 빼기 y 뒤에 곱해진 건 어디다 곱하는 거라고 실제로? 위에다 곱하는 거라고, 그치? 네. 위에다가 맞아? 네. 위에다가 그럼 얘는 뭐랑 같은 식이냐면 얘를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지. 2분의 x 빼기 y라고 쓸 수 있겠지. 됐어? 네. 그럼 얘는 위에 거 나누기 밑에 거니까 위에 거 식이니까 가로치고 나누기 2 이렇게 답인 거지 지금. 지금 답은 이거야. 근데 선생님 이거랑 그럼 이거랑 같은 겁니까? 같죠. 같죠. 왜 같아? 우리가 이런 배를 했지. 자, 곱셈은 교환 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그래서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으로 내가 이 식을 이렇게 바꿔 써볼게. 그럼 우리 이거 곱하기 2분의 1은 곱하기 역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뭐랑 같아? 나누기 2랑 같은 거지. 나누기 2가 곱하기 2분의 1이지 실제로. 네. 같은 결과 나오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다. 알겠지? 네. 자, 이제 그러면 옆에 다시 넘어가서 5-2번 내용 문자를 사용한 식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 이건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초등학교 때도 매일 항상 단어 끝부분 웬만한 단어 끝에 항상 뭐가 있어? 쭉 길게 나오고 식 쓰고 답 쓰는 거 그거 있지, 그치? 아, 네. 서술형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문장 문제. 그래서 뭐 한 개에 500원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 맨날 나오는 거. 그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식으로. 그리고 게다가 이제 여기는 꼭 수가 아니라 문자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문자로 나온다면 이거 봐봐. 여기죠. 한 개에 A1이. 맨날 초등학교 때는 몇백 원 뭐 몇천 원 이렇게 나왔던 게 A1 이렇게 문자로 나오면 그냥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배운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자, 바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거 생명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다 체크를 좀 해서 자 여기 보면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자주 쓰이는 수량 관계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1, 2, 3, 4번에 공식같이 생긴 거 여기 막 보이지 잔뜩. 네. 뭐야? 네. 여기 얘기해 요 부분 맞아? 네. 여기다 체크해도 돼요. 이건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릴 겁니다 하나씩. 여기 지금 문제 풀면 설명드릴 거야. 이거를 지금 일일이 그냥 요 공식만 설명해서 외우라고 하면은 힘드니까. 봐, 내가 여기서 하나씩 보여줄게요. 나오는 거대로. 나올 때마다 보여드릴게요. 자, 66번. 뭐 이거 그냥 수량과 가격에 대한 얘기니까 좀 쉬워. 한 자루에 Y1이 볼펜을 7개 샀어. 야, 1,000원짜리 7개 사면 얼마야? 7,000원.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기. 곱하는 거지. Y1이랑 7이랑 곱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뭐라고 써? 7Y가 되겠지. 네. Y 곱하기 7, 7 곱하기 Y 같은 거지, 그치? 네. 자, 7Y 그리고 이런 거 쓸 때 단위도 좀 써주는 거지. 가격이니까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7Y 1. 67번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B인 두 자리 자리 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우리 해봤어. 이거 우리 앞에서 해봤어. 두 자릿수가 있는데 여기 3이 있고 여기 8이 있어. 얼마야? 38. 38. 여기 있는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 3이 의미하는 건 실제 얼마? 30. 30. 30. 이거 뭐야? 자리값이지. 네. 10의 자리. 맞아? 3이라는 숫자는 자리값을 곱한 30을 의미하고 얘는 1의 자리 숫자니까 8한테 1을 곱해 자리값 곱하면 8을 의미해. 그래서 이 수는 실제로 38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풀어서 쓰면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는 자리값 10을 곱한 것과 1의 자리 숫자엔 자리값 1을 곱한 것 이렇게 풀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수의 값이지 실제로. 네. 알겠지? 값. 자, 저기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에 A가 있고 1의 자리 숫자에 B가 있어. 똑같이 써볼게. 여기에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그럼 여기 A가 나타내는 건 얼마라고? 예를 들어 A가 지금 3인 경우를 얘기한 게 30이었지, 그치? 네. A라고 써있지만 저 A의 실제 값은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10을 해줘야 돼. 자리값이 있으니까. 네.
알겠어? A가 2면 20, A가 3이면 30, A가 4면 40 이런 걸 의미하니까 알겠어? 네. 그래서 요 A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A 곱하기 10 이게 이제 실제 자연수의 값이라고. 저 A가 나타내는 실제 값. 일단 여기 있는 B가 나타내는 건 얼마였지? B 곱하기 1이었었죠. 맞지? 그래서 이 두 자리 자연수 10의 자리가 A고 1의 자리가 B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값은 A 곱하기 10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써? 10A B 곱하기 1은 생략해서 B라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까처럼 3이고 여기가 8이면 여기다 그대로 써주면 3 곱하기 10이니까 38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 값을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얘기야. 내가 이런 얘기했지.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숫자가 몇 개야? 무수히 많이. 이거 얘기 안 했어. 너 숫자는 10개예요. 숫자는 10개입니다. 무수히 많지 않아. 아 수가 그렇지. 수가 무수히 무수히 많은 많은 거지. 건 숫자는 수. 10개. 숫자는 수를 쓰는 글자라고 했지, 그렇지? 네. 수를 표현하는 글자 0부터 1, 9까지 2, 3, 4, 5, 6, 7, 8, 9. 영어로 치면 알파벳 같은 거야. 그럼 수가 뭐가 돼? 일종의 영어로 치면 단어 같은 게 되는 거지. A. 알파벳 여러 개 갖고 와서 단어 하나 띡 만드는 거지. 이 10개 중에 적당히 갖고 와서 200. 이렇게 하면은 2678 이런 수를 만드는 거지. 네. 뭔 얘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수라고 하죠. 숫자와 수의 개념은 살짝 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숫자인 두 자리 자연 수가 얼마니라고 물어보는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도 살짝 뭐가 들어가 있어. 자, 다음 68번 나가봅시다. 68번은 시속에 대한 얘기인데 거리, 시간, 속력에 대한 얘기인데 거리, 시간, 속력 공식을 배운 적이 있을 텐데 초등학교 때도 네. 네.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죠. 속력의 의미가 뭐야? 속력 시속. 여기 보면 이렇게 시속 땡땡키로 이렇게 나오잖아. 네. 뭐 초속이기도 하고 분속이기도 하고 막 나오잖아. 그래서 네. 그래서 땡속 여기 이제 초, 분, 시 이렇게 될 거고 뭐 여기 미터가 들어가기도 하고 킬로미터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지겠지 보통. 네. 센티미터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초속 50m 빠른 거야 느린 거야? 빠른 거요. 빠른 거지. 이거는 무슨 의미야? 1초에 50m. 1초에 50m 간다 이런 얘기지. 엄청 빠른데? 그지? 2톤이 100m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뭐 차나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시속 땡땡 킬로미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네. 시속 60km 이렇게 하면 1시간에 60km. 그럼 분속이면 뭔지 알겠지? 1분에 뭐 여기 있는 거리만큼 간다 이런 게 의미야, 그렇지? 이런 의미. 다른 말로 이걸 이런 말로도 표현해. 초속 50m를 다른 표현을 하면 매분 50m씩 간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어? 매분이라는 건 뭐야? 매일 하루 이거지, 그렇지? 초속이구나. 매초 이렇게 되겠지? 매초라고 하면 1초 이거 1초마다 50m씩 이런 얘기랑 같아. 그러면 뭐 매시간 60km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네. 이런 얘기를 바꿔 쓸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이거지. 저기처럼 시속 60km야. 그럼 1시간을 가면 몇 킬로미터를 가는 거야? 60km를 간다. 이게 속력의 의미였었지, 그치? 네. 그럼 2시간을 가면 몇 킬로미터를 가는 거야? 120. 120km를 가. 우리가 여기 쓰이는 걸 우리가 보통 거리라고 하고 이게 시간의 의미고 이게 속력의 의미야. 해봤더니 그럼 거리는 어떻게 구했어? 속력과 시간은? 곱했지. 1시간당 이만큼씩 가니까 1시간이면 이만큼, 1시간당 이만큼 가니까 2시간이면 곱해서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리, 시간, 속력은 거리를 구할 때는 속력에다가 뭘 곱하면 돼? 간, 시간, 속력의 의미가 이제 뭐 몇 시간, 몇 초 이거잖아, 그치? 네. 1시간마다 얼마큼씩 가? 그때 몇 시간을 가는지 알겠어? 이게 거리, 시간, 속력. 안 써도 돼. 옆에 내가 아까 체크하라고 했잖아. 아까 체크하라고 했는데 다 나와 있는 공식이야. 알겠어? 그 공식이야. 자,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바꿔주게 되면 우리가 많이 배웠었지만 얘들아, 속력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속력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건데 시간과 거리를 가지고 속력을 구할 수 있을 텐데 맞지? 네. 얘랑 얘를 곱해야 되는지 나눠야 되는지 나눈다면 누구를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또 내가 질문을 이런 걸 하는 거지. 우리가 계속 했잖아.
저번 시간에 됐던 것 같아. 이 식을 잘 봐.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잖아, 그렇지? 네. 이 식이 알고 있는 식이야. 자, 그럼 내가 10은 네모 곱하기 2야. 네모 얼마야? 5. 5. 5 곱하기 2가 10이니까, 그렇지? 네. 여기 네모의 5라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10과 2를 가지고 어떤 계산해야 돼? 누구를 누구로? 10에서 2로 10을 2로. 잘 봐.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네모라고 볼 수 있겠지. 네. 그럼 우리가 이 네모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얘를 얘로 나누는 거였었지? 네. 아, 그래서 속력을 구하는 식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수로 써서 나누기 뒤에가 분모, 제가 분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렇지?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옆에 공식이 그렇게 써 있겠지. 네. 보이지 공식 보이지, 그렇지? 네. 그럼 마찬가지로 그러면 속력과 거리를 가지고 시간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야. 시간을 구하려면 잘 생각해봐, 얘들아. 얘네들이 곱하기잖아. 네. 그치? 얘네들이 곱하기야. 곱하기는 이게 순서 바꿔도 되겠지. 네. 순서 바꾸면 똑같은 계산이 됩니다. 똑같은 계산이 돼요, 그치?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빈칸이고 속력이 아까 여기 시간 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시간을 구할 땐 얘를 얘로 나누면 되겠지. 네. 그래서 시간을 거리를 뭘로 나눈다고? 속력. 속력으로 나누면 돼.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 세 가지 식을 하나로 모아놓은 그림 같은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걸 내가 매번 설명하긴 하지만 이 그림이 마우스 뒤집은 거. 마우스 네. 그럼 반으로 그려야 하지 않아요? 뒤집은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가? 방금 얘기했잖아. 안 듣고 나서 헛소리 하지 마. 마우스 뒤집은 거라고 했는데 뒤집어야 되지 않아요? 마우스 뒤집은 거라니까 지금. 그렇고요. 똑바로 돼. 거리, 시간, 속력. 뭐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하긴 해 자주. 뭐냐면 이거 가리면 돼요. 속력 구하려면 시간. 그러니까 보인 대로 이거 시간 위에 거리, 시간분의 거리란 뜻이야. 시간은 속력분의 속력분의 거리 밑에 두 개 똑같이 찍으지? 얘는 분해가 아니라 같이 있어? 뭐해? 곱하기. 여기는 곱하고 여기는 분수를 읽어준다 이건데, 이거 있잖아. 니네가 이 그림을 잘 기억하긴 하더라고. 애들은 설명을 해주면 이걸 자주 써먹긴 합니다. 근데 니네가 이걸 하기 전에 이거 내가 몇 시간째 강조하고 있지 않아? 네. 빈칸 구하기 순서, 나누기 순서 맞지? 네.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 맞아? 네. 이걸 알아야 돼. 이것도 중요해. 이거 알아서 공식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거리, 시간, 속력 활용 문제에서 거리, 시간, 속력 활용 문제는 되게 많이 나와 앞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이것도 아는 것도 중요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난 이 니네가 등식 변형이라고 하는데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 절대적으로 계속 들리고 있었잖아 우리. 맞지? 연습이 네. 필요합니다. 자, 이것까지 같이 외우세요. 그래서 거기 아까 거기 내가 체크했는 데 있었잖아. 문자 사용 어쩌고 거기 여기 공식 나와 있잖아. 여기 그치? 네. 여기 앞에 요 정도 공간이 있지, 그치? 네. 여기다가 요 그림 하나 살짝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공식 외워야 되니까 요 그림에다가 요거까지 해야 돼. 여기다 써. 여기 공간 여기 있잖아. 책 공간에다 쓰시라고. 여기다가 쓰라고. 여기다가 저걸 그려놓고 거리 시간 옆에 한꺼번에 나와 있는 공식. 요거 하라고. 요거 동그라미. 되셨나요?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이제 다시 문제를 좀 풀어볼 거야. 568번부터 이렇게. 자, 시속 60km x가 나는 거리. 자, 거리가 어떻게 된다고?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되겠지, 그치? 네. 자, 근데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계산할 때도 좀 주의해야 될 거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 초등학교 때도 많이 얘기했었지만 단위가 맞아야 돼. 시속인데 시간이야. 괜찮지? 네. 시속이면 시간 단위로 나와야 되고, 초속이면 초 단위로 나와야 되고, 분속이면 분 단위로 나와야 되는 거야. 거리 단위도 마찬가지. 킬로미터면 킬로미터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시속이고 시간이니까 오케이, 그대로 계산할 수 있어. 그대로 계산할 수 있다면 여기다 그대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네. 속력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둘이 곱해서 60x. 거리 단위 킬로미터였지. 그래서 킬로미터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될 수 있겠죠.
됐으면 자 넘어갑니다. 할푼니 아는 사람? 뭘 분이요? 할푼니. 저기 할 나오잖아. 3할. 팔 이거 할 알아? 아니요. 몰라. 옛날도. 오케이. 배운 적이 없나? 얘들아. 옛날에 배웠는데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야. 안 배운 친구들 대부분이더라고 이거 하다 보니까 맨날. 자 중학교 2학년들한테 물어봤는데 중학교 2학년도 모르더라고. 할이라는 게 뭐냐면 자 그냥 옛날도. 이걸 할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3분할? 8%. 들어. 네. 뭘 자꾸 추측을 해. 쥐뿔도 모르면서. 자 해봐. 3할이라고 하면 0.3을 의미해. 아 즉 분수를 생각하면 얼마? 10분의 10분의 3을 의미합니다. 10분의 3. 알겠지? 퍼센트로 따지면 그거 얼마겠어? 100분의 30이니까 30%겠지, 그치? 네. 그런 비율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위야. 알겠지? 알겠지? 자, 여기서 잘 봐. 그럼 0. 여기에 첫 번째 자리에 어떤 숫자 있고 여기에 두 번째 자리 있고 세 번째 자리에 C 있다고 할 때 얘를 이 단위를 사용해서 읽어주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 할, 두 번째 자리에 푼, 세 번째 자리에 리 이런 게 있어. 야구 좋아하는 사람. 야구에서 나온 단어지. 3할 타자, 4할 타자, 승률이 몇 할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지? 맞죠? 그런 얘기에 쓰이는 단어죠. 저 선수는 타율이 3할 4푼 5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구에서는.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 알겠지? 참고하시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할까지가 와요. 할까지가. 푼은 이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되는데 그래도 알고 있자고. 알겠지? 자, 그러면 잘 들어봐. 0.4면 몇 할이야? 4할. 4할. 이렇게 쓰면 4할 5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재밌는 거 보여줄게. 재밌는 거 아니고 조심해야 될 거 보여줄 거야. 1.0이면 몇 할일까? 18. 18. 조심하라고 했잖아. 아. 발음을. 10이야. 10. 여기가 3이면 3할이니까 할. 여기 6일을 기준으로 10이잖아 이게, 그지? 네. 그래서 10할이야. 10할. 알겠지? 이거 보고 야, 말하는 나 거구나. 1.1은 뭐야? 12할. 12할. 이렇게 읽는 거랑 똑같은 건데 조금만 발음 조심하자고요. 알겠지? 10할. 알겠지? 이렇게 띄어서 충분히 띄워주시래요. 자, 그러면 봐봐. 땡땡에 몇 할 이렇게 있으면 자, 또 이런 거지. 네모의 얼마라고 해서 여기 어떤 비율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비율이라고 하면 여기 할푼리로 들어갈 때도 있고 또는 뭐 그 밑에 문제죠. 퍼센트로 100분율로 들어갈 때도 있고 네. 또는 그냥 분수 비율이 정말 분수로 뭐 5분의 4 이렇게 나올 때도 있잖아, 그렇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뭐뭐의 뭐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앞에 거의 이거만큼 여기 있는 비율만큼 뭐 하면 돼? 곱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알겠지? 네. 비율만큼 곱해주시면 돼요. 곱해주시면. 자, 그래서 x1의 3할이라고 하면 얘는 x의 3할이 얼마라고? 0.3이라고 했지, 그렇지? 됐어? 이거 곱하면 이게 뭐라고 쓰면 돼? 0.3 x 그리고 단위가 1이었었지, 1. 그렇지? 네. 나 퍼센트는 어떻게 썼는지 알고 있죠? 네. 우리 10%면 얼마 곱해야 돼? 10%는 100분의 10. 10 이런 거 했었지, 그렇지? 네. 퍼센트는 100분에 올려주신대요. 그래서 얘는 1000원의 뭐뭐의 100%면 100분의 x 곱셈상 우리 이거 약분 가는 거지 100으로. 네. 그럼 뭐가 돼? 10 곱하기 x만 남지, 그치? 10x. 10x 1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 네. 자, 그다음 마지막 농도. 이 농도편은 실제로 이제 중학교 수학 내용에서 생각보다 많이 빼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배울게요. 배우고 갑시다. 농도가 뜻이 뭔지 아는 사람? 농도. 소금에 그 얼마나 넣는지에 대한 얼마나. 물에 소금물이라고 하면 소금이 얼만큼 녹아 있어. 그래서 이 소금물이 얼만큼 진하냐, 뭐 소금이니까 얼만큼 짠가에 대한 그거를 수치로 나타내는 게 농도라고 하지. 네. 설탕물이면 단 정도가 되는 거고 진하기 정도를 나타내는 걸 농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이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큼 들어있지를 비율을 나타내는 거거든. 맞지? 네.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 안에 10이 들어있어. 그럼 이거 퍼센트로 나타내면 얼마야? 10% 곱하기 100을 해서 10% 이렇게 쓰는 거잖아. 네. 똑같아요. 소금물 100g 안에 소금이 10g 들어있다면 농도는 10% 이런 의미. 알겠지? 그래서 거기 맨 밑에 농도식이 나와 있고 그 옆에 아까 보면은 그 거리시간 성분 밑에 바로 농도식이 나와 있을 건데 농도는 단위가 퍼센트로 구하는 거야.
네. 즉 뭘? 백분율을 구하라는 얘기지. 네. 백분율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는 소금 물의 양. 자, 내가 이렇게 쓸게. 얘네가 앞으로 계산상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 소금 물은 소금의 양하고 물의 양이 더해진 거. 알겠지? 네. 야, 여기 소금물이 100g 있었다? 네. 아니 물이 100g 있어. 물. 네. 물 그냥 물이야. 그냥 물. 여기다 소금을 넣었어. 20g. 그럼 녹지. 네. 그럼 이 질량은 늘어 안 늘어? 늘어요. 안 눈에 늘어요. 보이게 부피는 늘어 안 늘어? 안 늘어. 근데 질량은 늘어 안 늘어? 늘어요. 늘어납니다. 실제 여기다가 20g 넣었어. 근데 물의 양이 안 변해. 그렇잖아. 녹으니까. 네. 그렇지? 근데 실제 질량을 재면 100g에서 20g에서 120g 될까 안 될까? 돼요. 됩니다. 부피가 변하지 않는 거지. 그럼 엄청 많이 넣어도 안 변해요. 엄청 많이 넣으면 속이 안 녹아. 그래요? 그 배웠어요. 그게 이제 포화된다고 하지. 안 녹는다는데. 그게 이제 그게 나중에 내가 과학 시간에 화학 같은 거 싹 갖다 배우면 이렇게 있어. 나도 기억도 안 나지. 하도 오래돼갖고 졸업한 지 20년이 돼. 수학밖에 안 했어 그 뒤로. 자, 그래서 소금과 물이 더해진 양 그 중에 들어간 소금 양이 있겠지. 거기에 곱하기 100 요거처럼 곱하기 100을 하면 소금물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거야. 농도 계산식 그거야. 그래서 거기 농도식 나와 있죠. 여기 아까 그 자리에 보면 거리시간 속력 밑에 농도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네. 됐어? 그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소금양을 구하는 게 주요된 목적이야. 자, 근데 내가 잘 들어봐, 얘들아. 이 백분율이라는 건 비율에서 출발했을 줄이가. 네. 자, 생각해. 초등학교 때 비를 배우면 이 비에 대한 비율을 배우고요.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백분율로 표시를 하는 걸 배워. 맞지? 퍼센트표 하는 걸 배운다고. 백분율은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비로 바꿔서 풀 수 있다는 얘기야. 네. 자, 무슨 뜻이냐면 농도 퍼센트라는 건 100%가 뭐야? 가득이지. 네. 꽉 찬 걸 100%라고 하지. 그치? 전체 양. 그래서 농도에 드러난 숫자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을 수치화시킨 걸 얘기해. 네. 알겠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잘 들어봐. 소금물이 400g 있다. 네. 소금물이야. 소금물이 400g인데 그 안에 소금이 4g 들어있어. 4g 들어있어. 그러면 내가 이 소금을 100g을 떠오면 이 안에 소금이 얼마큼 들어있어야 맞는 거야? 40 아니 다시 1. 1 좀 더 나눠볼까? 일단 반띵하자. 반띵을 했어. 그럼 소금도 얼마큼 내나? 2 반이 나오겠지. 그걸 또 반띵을 했어. 그거 얼마가 되겠어? 1. 1g이 될 거야. 맞지? 네. 즉 여기랑 여기랑 두 수의 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 다시 말해볼까? 이거 나누기 100하면 이거 나누기 100하면 이거 나누기 100하면 거꾸로 100 곱한 거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소금과 소금물의 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금물을 400g의 소금물에 4g이 들어있는데 이거의 농도를 구해주면 100g일 때 들어있는 소금의 양, 이 값 자체가 농도가 될 거다라는 얘기야. 농도는 전체를 뭘로 보고 푸는 거니까? 100. 전체 퍼센트니까 100으로 놓고 풀 거니까, 알겠어? 네. 400이 100이 된다면 나오는 이 소금의 양 값이 바로 퍼센트.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400g 안에 4g 가지고 농도를 구해주면 400분의 4 곱하기 100이 이렇게 되겠지? 네. 약분하면 4분의 4니까 1 나오잖아요. 네. 1% 그게 바로 여기 100g당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같은 거지. 알겠어? 자, 그래서 농도는 100으로 봤을 때야. 그럼 실제로 소금이 얼마큼 들어있냐? 소금물 안에 이 비례식이죠. 맞아? 네. 이 비례식이야. 자, 농도는요 실제로 이 비례식을 풀어가면 이 식이 나오는 거고 이 비례식을 갖고 풀면 이 식이 나오는 거라고. 농도를 구하려다 보니까. 왜 네. 이거 비례식으로 어떻게 풀지? 비례식 푸는 요령이 뭐였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거 안 배웠어 우리? 배웠어요. 배운 거 같은데? 네. 맞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걸 이용해서 풀면 이거랑 비슷한 식이 나오지. 잘 봐. 농도랑 소금물의 양이 곱해지면 100이랑 소금의 양이랑 곱한 거랑 같다 이거지. 네. 내가 농도를 구하고 싶어. 둘이 곱해서 얘가 된대. 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지. 그게 바로 이 식이지. 소금 곱하기 100을 소금물로 나눈 상태. 알겠어? 우리 그 미리 이거 곱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곱을 소금물로 나눈 상태. 내가 이거 왜 설명하겠어? 중요한. 그 다음 식이 뭐니까? 소금의 양을 구하는 거. 소금의 양을 구하려면 둘이 곱한 걸 100으로 나눠야겠지. 네. 둘이 곱한 걸 100으로 나눌 거야. 그걸 이제 이게 쓰다 보니까 뭐라고 쓰냐?
소금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 옆에 나와 있죠 또. 농도 밑에 식이 오면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이 나와 있을 거야. 맞아? 네. 실제 농도 문제에서는 소금의 양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 거거든요. 알겠지? 알겠어? 자, 식의 구조는 되게 간단해. 잘 들어봐. 농도는 전체를 뭘로 보는 거야? 100으로 봤을 때, 그렇지? 그래서 전체분의 부분을 100 곱하면 돼. 실제 100이 될 수 있게, 전체를 100이 될 수 있게, 알겠지? 그 다음에 잘 봐. 실제 소금의 양을 구하면 전체 소금물의 양에 대한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네. 근데 우리가 농도를 알아? 그러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농도가 이만큼이야. 이게 지금 소금이 들어있는 정도를 농도로 표현한 거지, 그렇지? 네. 그거를 전체 100으로 곱하 전체 농도를 구할 거야. 농도는 전체를 100으로 만들 때 100으로 곱해서 실제 소금의 양을 구할 거야. 그럼 실제 소금물의 양을 곱하면 되겠지. 네. 그럼 소금의 양이 나온다고 농도에 대해서. 알겠지? 같은 식이죠. 알겠지? 네. 같은 식이야. 같은 구조야.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농도가 A%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A만큼 소금이 들어 있어. 그렇지? 됐어? 근데 소금물이 얼마 있다고? 이러한 소금물이 B만큼 있어. 그 안에 소금물이 얼마큼 들어있지 이거야. 됐어? 네. 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로 계산하시라고. 그럼 이거 우리 이제 곱셈교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지금은 실제로. 네. A, B 이렇게 되겠지? 네. 소금의 양이니까 단위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알겠어? 네. 자, 이런 식의 표현인데 실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농도는 중학교 과정에서 수학에서는 조금 배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공식만 좀 잘 체크해 두시고. 알겠죠? 네. 자, 오늘은 마지막 내용 하나를 더 봅니다. 이제 5-3번 내용. 시간 되면 뒤를 더 나가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여기를 좀 주의하게 할 건데 자, 이 부분인데 이거 되게 쉽거든? 되게 쉬운데 이거를 지금 내가 고등학생들한테도 종종 좀 답답해 할 때가 있어요. 이 쉬운 걸 못해서. 자, 타이틀이 뭐야? 식의 값이라고 나와있지, 그치? 네. 값은 뭐야? 얼마냐 라는 거야, 그치? 네.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값을 구하라는 건 계산하라는 뜻이야, 알겠어? 네. 문자로 쓰이지 않겠지? 네. 수로 쓰이겠지? 네. 얼마다 라고 나올 거야. 자, 그럼 이제 식에는 문자가 나옵니다. 식에는 문자가 나오고요. 네. 그 문자가 얼마라고 주어지면 이 식이 얼마니라는 질문이야.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라고. 야, A 더하기 1이라는 식이 있다. 근데 여기서 A가 2라고 했어. A가 2일 때 A 더하기 1은 얼마일까? 3. 이거야. 이걸 푸는 거야 지금. 그래서 A의 값이 문자의 값이 이렇게 수로 주어졌어. 그럼 요 A 자리에다가 A랑 2랑 같다는 얘기지, 그치? 네. 그럼 A 대신에 우리 뭘 쓸 수 있다는 얘기야? 2. 2를 대신 넣어서 쓸 수 있다. 그럼 2 더하기 1을 계산하시면 그 식에 이 식의 값이 나온다 이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문자 대신에 수를 넣는 것을 뭐라고 하냐? 대신할 대입 넣는다 대입이라고 해. 어디 봐? 어디 봐? 왜 넘겨? 집중해. 네. 대입이 뭐라고? 대신할 때 들어올 누가 한자를 읽으래? 들기. 한자를 읽으라는 게 대입의 뜻이 뭐라고? 그 문자 자리에 자리에 대신해서 대신 넣는 넣는 거. 거. 자, 이제 우리가 대입을 지금은 수를 할 건데 나중 가면 대입을 문자도 합니다. 문자 또는 식도 넣어. 식. 대입은 정말 그 자리에 대신 넣는 거야. 바꿔서 쓰면 돼. 알겠지? 어려워하지 마 절대로. 알겠지? 그대로 바꿔 쓰라고. 알겠지? 자, 예를 한 번만 더 해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3이 있어. 근데 A가 막 뭐가 있어. 이걸 그대로 넣는 거야. 여기다 이걸 그대로 넣으라고. 그대로 제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 이게 대입이야. 알겠지? 네. 식으로 나오든 수로 나오든 문자로 나오든. 알겠어? 그대로 넣는 게 대입이야. 이걸 고민하지 마 제발. 머리 쓰지 마. 고등학생쯤 됐을 때 머리를 쓴다고 대입을 이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바꿔서 대입되는 경우는 없어. 대입은 그대로 넣는 거야. 알겠어? 알겠지? 네. 자, 바로 갑니다 이제. 이게 끝이야. 이 내용 여기 내용이 끝이야. 잘 봐. 너무 쉽잖아. A가 마이너스 1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세요. A의 마이너스 2 넣어서 계산해라 이런 얘기겠지 쉽게 얘기하면. 네. A의 마이너스를 넣을 건데 자 2A는 무슨 뜻이라고? 2 곱하기 2를 곱한 거야, 그렇지? 2를 곱한 거야, 맞아? 그럼 잘 봐, 얘는 2 곱하기 A 자리에 마이너스 2. 자, 내가 갑자기 곱셈교를 살렸어. 왜 살렸어? 곱할 거니까. 수니까. 마이너스 2는 수니까 생략이 불가하겠지. 알겠어? 네. 알겠어? 플러스 5. 아, 그래. 이거 얘기해보자. 자, 근데 저기 마이너스 2에는 음수라서 괄호를 쳤으니까 괄호랑 생략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 씁니다, 이거.
알겠지? 네. 괄호 앞에 곱셈기호 생략할 수 있지 않아요? 이 괄호는 이 마이너스 1을 지켜주기 위한 괄호지 여기에 식이 들어가서 묶은 괄호가 아니지, 그치? 네. 알겠어? 마이너스 1은 수를 쓰기 위한 괄호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저건 생략하지 않고 저렇게 쓸 거예요. 자, 계산하시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먼저 계산할 수 있어. 2 곱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4. 그리고 뒤에 플러스 5. 그럼 마이너스 4 더하기 5. 부호가 다르지? 플러스 둘이 1. 더할 거니까 차를 구할 거고 큰 수부 플러스 생략해서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네. 513번은 똑같이 대입이야. 2분의 a 자리에다 마이너스 이렇게 쓰라고. 그럼 이거 이 약분 가능한 거지, 그치? 네. 분모 분자 같으면 얼마야? 1. 1인데 부호가 뭐가 있었어? 마이너스가 있었어. 그 뒤에 마이너스 1도 있지. 이건 얼마야? 마이너스 2. 이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같은 거라고 했어. 네. 그렇지? 왼쪽에 있는 뭐 자기 거. 자, 여기도 그대로 대입할 거야. 잘 봐. 그대로 대입하라고 했다. 마이너스 a 자리에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네. 걸어친 거 보여? 마이너스 a 자리에 마이너스 2. 그럼 뭐가 돼? 플러스 2가 되겠지. 됐어? 네. 더했더니 6. 6. 요런 계산으로 답이 나와야 되겠죠. 75번도 마찬가지. a가 분모에 있는 이번엔 분모 자리에 마이너스 2, 분자에 6, 플러스 7이야. 여기도 약분되지? 네. 1분의 3이니까 3이야. 근데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였었으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7.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7 얘네들이 더하는 거고 둘이 부호가 달라. 그럼 큰 수부호 플러스 3하고 7은 4 차이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다음 여기는 이제 제곱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이거 의미는 일단 곱셈기 생각하는 거 풀었을게. 마이너스 2 곱하기 a 제곱 이거지 지금. 네. 누구부터 해야 돼? 제곱 먼저야. 제곱 먼저야. 우리 계산 순서도 그랬었지, 그치? 네. 제곱 먼저. 자, a 자리 이제 대입을 해볼게. 대입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그럼 우리 뭐부터 계산하는 거라고? 거듭제곱. 제곱 먼저.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부호는 플러스 제곱하니까 4. 그래서 마이너스 2랑 곱해주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8. 2, 4, 8 되겠지. 사람이 졸려? 아니에요. 힘들어? 그게 아니라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요. 목뼈 쪽이 아니면 안에? 아니. 여기 안에? 안에? 여기 기관지? 네. 목구멍에? 네. 뭐 잘못 먹었어? 건방 구겨놨어요. 그래서 왜 우겨놓고 그래? 꼭꼭 씹어 먹어야지. 시간이 2분 남았는데 그러면 급하게 먹고 싶어. 야, 이것도 마찬가지지. 마이너스 그대로 넣었어요. a 자리에. 네. 세제곱을 했어. 4는 그대로 두고 네. 마이너스 3번 곱하면? 마이너스 2 3번 곱하면? 8. 야, 플러스 마이너스면 우리는 마이너스. 빼기랑 같이, 그치? 네. 즉 플러스 4 마이너스 8을 계산한다 생각하시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4. 됐지? 네. 알겠어? 이런 계산들이야. 우리가 앞서 배운 계산들을 그대로 적용을 시킬 거면 그 다음 중간중간에 대입을 해서 어디를 먼저 계산하는 건지 그리고 그 정확한 계산들 알겠지? 네. 자, 이제 여기 나머지 내용들을 볼 건데 이번에는 문자가 2개도 나와. 둘 다 대입하시면 돼요. 정확한 문자 자리에 그 주어진 수를 그대로 넣어서 또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578번입니다. a가 2분의 1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야, 저런 걸 본 적이 없는데 a에다 2분의 1을 써봐. 지금 a분의 2라고 나와 있지, 그지? 네. 근데 a에다가 2분의 1을 썼어. 아. 이렇게 쓸 수 있어? 네. 없어요? 있어. 이런 걸 네. 번분수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맞았다. 번분수라고 부릅니다. 아직 번분수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이걸 푸는 법은 아직 배우지 알았어요. 않았어. 그렇지만 지금 배울 거야. 왜? 필요해. 쉬우니까. 아. 지금 우리가 분수를 쓸 때 여기에 원래 그냥 정수만 이렇게 띡띡 썼었지, 그치? 네. 3분의 2, 뭐 마이너스 들어갈 수 있고요. 마이너스 먹으면 뭐였지? 네. 지금 분수 안에 분수 이 짝대기 안에 분모와 분자에 분수를 썼을 경우 이거야. 자, 원리는 이겁니다. 잘 들어봐. 우리가 아는 b분의 a라는 분수를 썼어. 이거의 정확한 의미는 뭐였지? 나누기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지, 그치? 네. 자, 그러면 똑같이 분수 짝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분모와 분자에 분수가 들어가 있다고 해볼게. 자, 여기에 뭐 b분의 a, 여기에 d분의 c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뭐 나누기 뭐라고? 위에 거 나누기 밑에 거잖아, 그치? 네. 위에 거 나누기 밑에 거야. 그럼 얘는 b분의 a라는 위의 분수에서 나누기 밑에 거 d분의 c라는 분수를 나누면 되겠구나. 맞아? 아. 맞아? 네.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라고. 그럼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
b분의 a 우리 계산법은 곱하기 역수라면 c분의 d가 될 거고 그래도 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bc가 될 거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니까 a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네. 번분수 푸는 법이에요. 잘 들어봐. 번분수 분수 안에 분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번분수라고 하는데 번분수 푸는 법 잘 들어. 안에 거 마치 비례식 우리 비례식이랑 분수랑 난수는 다 한동성이라고 했지 그치? 네. 비례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하는 것처럼 오. 안에 거 곱해서 분모 바깥에 곱해서 분자. 알겠어. 알겠어. 저기 대입할 때는 이렇게 굳이 안 풀어도 되긴 한데 그럼 여기서 이제 얘는 선생님 이거 분모가 없는데 분모가 얼마 이거? 1. 1이 있는 거지. 1분의 2가 1이니까 그렇지? 네. 그러면 안에 거 곱하기 밖에 거니까 얼마가 돼? 1분의 안에 거 1, 밖에 거 4. 1분의 4는 얼마야? 4. 4 이런 게 있는 사. 거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거 풀 때는 이렇게 풀어도 괜찮지. 이 식을 일단 한 번 나눠서 쓰면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지. 야 분수는 분수 넣기 불편하네. 이 번분수는 저 몰라도 우리 저렇게 쓸 수 있잖아. 저건 배운 거니까. 네. 저기다가 이제 2분의 1을 넣어주면 2 나누기 2분의 1 빼기 2가 될 거고 나누기 2분의 1을 우리가 뭘로 고칠 거니까 곱하기 역수 이렇게 고쳐서 계산할 수 있잖아. 네.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써주게 된다고 하면 계산하니까 1분의 2는 2잖아 그냥. 네. 2는 4. 2에 나온 거지 지금. 알겠어? 아직 계산 안 끝났어. 뒤에 마이너스 있었지? 그래서 계산 결과는 2라고 쓰시면 되겠죠. 지금 시계 결과는 2가 답입니다. 됐어? 네. 다 힘들다. 자 이게 다 요거는 워낙 쉽지 이거는. 요거 어떻게 돼? 식이 2 곱하기 a 빼기 b랑 같은 거지. 네. 그대로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2 곱하기 a 자리에 5 빼기 b 자리에 마이너스 6 그거까지 착실하게 됐어? 네. 2오 10. 마마 뿔 16 6. 개신네 그죠? 네. 그 다음 얘도 3 곱하기 a이고 b의 제곱은 그냥 b제곱이라고 써볼까?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보자고. 그럼 3 곱하기 a 자리에 3 맞아? a는 3 그치? 네. 빼기 b 자리에 마이너스 2 제곱. 3, 3은 9. 빼기 마이너스 2 제곱하면 플러스. 플러스 4. 4 9 빼기 4는 5. 끝 이렇게 되죠. 되지? 네. 네. 자 마지막 거 겁나 복잡하다. 그냥 하나씩 쓰면 돼. 그냥 그대로 써. 잘 봐. x분의 x가 얼마야? 3. 3분의 6y 뜻은 6 곱하기 y지. 네. y에다가 마이너스를 넣고 곱해주면 6, 5, 30.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계산했어 이미. 됐지? 네. 그 다음 뒤에 마이너스 xy의 뜻은 x 곱하기 Y. y x 곱하기 y 둘이 곱하면 15.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15 됐어? x 곱하기 y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5 됐어? 네. 자 xy 자리에 마이너스 15 빼기 xy 빼기 마이너스 15 됐지? 네. 약분 10 10.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빼기 빼기 플러스 15. 15는 오. 오 됐어? 네. 이런 느낌. 페이지. 자 일단 다항식 1차식 뭐 이렇게 나는데 지금부터 용어들 몇 개 배울게요. 일단 항이라는 걸 배울 거야. 식을 우리가 이제 쓸 건데 식을 구성하는 요소가 항이야. 근데 항이 하나면 항을 모아서 우리가 식을 쓸 거야. 그래서 항이 뭔지 배울 거예요. 좀 이제 바로 항을 모아 식을 쓸 건데 항이 몇 개냐에 따라서 식의 이름이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단 무슨 뜻이야? 하나, 그렇지? 홀로는 영어에서도 단수 복수 이런 거 배우잖아, 그렇지? 네. 단은 하나야. 그래서 단항식 하면 항이 몇 개인 거야? 하나. 하나인 식을 단항식이라고 해요. 근데 항이 하나가 아니야. 2개 이상 있어. 그럼 2항식, 3항식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다 만을 따자 그냥. 2개 이상.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네. 알겠지? 이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항이 하나인 것과 아닌 것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지, 그렇지? 알겠어? 그럼 항이 뭐냐? 자, 봐. 2 더하기 3x 얘는 항이 하나일까 두 개일까? 3개. 두 개입니다. 아, 2개요? 두 개예요. 아, 3개라고 하지. 2 곱하기 3 x는 항이 몇 개일까? 3개. 3개. 얘는 하나예요. 아, 비밀을 찾아봐. 곱했구나. 비밀을 찾아봐.
알겠지? 비밀 찾아봐. 3 플러스 2y 마이너스 3z 이거 항이 몇 개일까? 2개. 두 개. 세 개. 아, 세 개요. 3개. 아, 알겠어요. 너왜 어떻게 감이 잡혀? 대충, 네, 대충일 것 같아. 뭐? 그 곱하기는 하나. 맞는 말을 되게 어렵게 한다. 되게 못 알아듣게 한다, 그죠? 곱하기는 하나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뭐 배웠지? 좀 전에 바로 오늘 배운 게 뭐야? 곱셈 기호랑 나눗셈 기호 생략해서 붙여서 네. 곱셈은 정말 말 그대로 붙이고 나눗셈은 이렇게 쓰고 맞지? 왜 붙였을까? 생략하려고. 하나의 항이니까. 길어서. 하나예요. 하나의 항이니까 얘가 하나니까 알겠지? 얘가 하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는 3 곱하기 x지 맞아? 이게 하나의 항이야 정확히는 부호까지 네. 그 다음에 얘가 또 하나의 항이야 그냥 2라는 정확히는 플러스 2라는 항이 되겠지 그지? 네. 여기서는 이렇게 붙였을 수 있지 네. 맞아? 네. 그래서 얘가 하나의 항이야 얘가 하나의 항이야 그럼 여기서는 3 2y 3z 이렇게가 항이 3개 알겠어? 자 그럼 우리가 항을 나눌 때 뭘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플러스나 마이너스.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으로 끊어지 근데 끊을 때 어떻게 끊어야 돼? 이 부호는 누구 거야? 그 앞에 그 얘 뒤에 거야 있고. 얘 거 네. 알겠지? 얘 거야 이렇게 얘거 네. 선생님이 더하기 할 때도 이렇게 끊어줬었지 그치? 네. 그러네 알겠지? 그러네 그래서 3 나누기 y 곱하기 z는 항이 몇 개야? 하나. 하나야 이거 우리 합쳤을 수 있지 네. 이거 y분의 3에다가 z 곱하면 이렇게 네. 붙였으면 하나의 분수가 됐지 그지? 하나예요 이게 항이야 이런 게 항입니다 그런 항을 여기서 보면 나오지 항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7에서 항이 누구냐면 3x 그 다음 2y 말고 마이너스 2y 그 다음 플러스 7 이런 것들을 하나의 항이라고 하고 그럼 항이 몇 개인 거야 얘는? 3개지 그치? 자 그런 항 중에 잘 봐 이러한 항 중에 이렇게 문자가 안 달리네 부호는 있어도 괜찮아요 문자가 안 달린 항을 뭐라고 하냐면 상수항 문자가 없는 항이야 상수항 알겠지? 문자가 없는 항 그 다음 문자를 가지고 있는데 문자를 가진 항 상수항 아니야 그럼 얘는 그냥 y의 항 얘는 z의 항이라고 쓰는데 이 y의 항을 보시면 y가 얼마 곱해져 있어? 2. y의 곱해진 수가 2지 정확히는 플러스 2잖아 그치? 네. 저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개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문자를 지정해 줍니다 야 y라는 문자의 개수가 뭐니? 개수 곱해진 수 얼마라고? 2. 2 그럼 여기서 이 식에서 그러면 z의 개수가 뭐니라고 그러면 얼마? 3 말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그거까지 알겠어? 네. 부호칭이세요 부호칭에서 이런 걸 개수 앞에 곱해진 수 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치? 네. 어려운 의미 아니니까 이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아까 단항식 다항식 얘기했고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차수라는 게 있어 차수는 뭐냐? 몇 차식이냐는 얘기예요 몇 차식 몇 차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어떤 한 문자를 기준으로 해야 x에 대한 몇 차식, y에 대한 몇 차식 어떤 한 문자를 기준으로 잡아줄 건데 차수라는 건 곱해진 횟수를 얘기해 그 시간에 x가 또는 y가 곱해진 횟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 x 이렇게 x가 한 번 곱해졌지 네. 2라는 숫자에 x가 한 번 곱해졌어 그리고 여기는 x가 없어 그럼 이걸 잘봐 얘는 x에 대해 몇 차일까? 1차라는 뜻입니다 x가 한 번 곱해진 항 얘는 없지 얘는 상수항이라고 했지 그치? 네. 얘는 1차 항이라고 불러 문자 x에 대한 1차 항 이런 얘기를 하게 돼 근데 내가 여기다가 하나 더 해볼까 4x 제곱 이렇게 썼어 얘는 그럼 몇 차 항이야? 2차. x가 두 번 곱해진 그치? 네. x가 두 번 곱해진 얘는 x에 대한 2차 항이야 됐어? 네. 그래서 만약에 식이 이렇게 쭉 쓰여 있으면 2차 항까지 나와 있으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 x에 대해서 문자 x에 대한 2차 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2차 인식 근데 얘가 없어 그럼 최고 높은 차식이 1차지 네. 그럼 1차식인 거야 그렇군. 알겠어? 가장 높은 걸 얘기해 준대 그럼 이 식의 차수는 이라고 하면 이건 몇 차야? 1차식은 1차야 차수를 물어보면 알겠지? 네. 차수 이 식은 몇 차니? 라고 물어봐 몇 차식이니? 라고 물으면 1차식 그게 바로 여기가 차수라고 여기가 차수를 얘기해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있었어? 이거는 우리가 2차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그치? 네. 그럼 이 식의 차수는 몇 차? 2차. 2차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네. 근데 1차도 있는데요? 아니 제일 높은 차수를 읽어주는 거예요 알겠지? 가장 높은 차수 이해돼요? 네. 차수는 가장 높은 차수 거기 나와있지 그래서 차수가 뭐라고? 문자가 곱해진 개수 제곱이면 두 번 곱해진 게 2차, 세 번이면 3차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다항식의 차수라고 한다
우리가 할 건 1차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1차. 그럼 2차 언제 배워? 중학교 여기 2학년 아니야. 고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3학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도 1차식입니다. 아, 당연히 차수는 다른 높은 차수 나오긴 나오는데 다항식 개념으로 배우는 건 2차식에 대한 다항식 계산은 2학년 때 배우고요. 2차식의 계산은 2학년 때 배우지만 2차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풀로다가 싹 다 땡겨서 배우는 거는 중3 때. 엄차식 2차가 제일 중요해 수학에서. 2차가 제일 중요해. 그렇지.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식의 인수분해 이런 것들이 있지. 중3 때 빡세게 배워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올라가잖아.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똑같은 걸 다시 다 배워. 와우, 왜 배우는 거야 도대체 중3 때 그러면, 그지?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렇지. 중3 때 2차식,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70%를 배운다고 치면 고등학교 때 나머지 30에 대한 심화 과정을 배우는 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써먹는 거. 완벽하게 쓸 수 있어요. 수능 때까지. 수능 때까지 씁니다. 2차. 지금 니네는 굉장히 고급진 수학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자, 그래서 오늘은 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어볼까요? 옆에 표를 한번 완성을 해봅시다. 우리가 다항식의 빈칸을 채워보자 라고 돼 있어. 자, 첫 번째 4분의 1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네요. 자, 항을 물어볼까? 항은 뭐가 몇 개 있어? 2개. 이게 4분의 1x라는 항과 1이라는 항이 있지. 상수항이 누구야? 1 1입니다. 두 번째 식은 항이 몇 개야? 3개요 3개. x랑 3 마이너스 3y랑 플러스 5. 그래서 상수항은 5요 5겠죠. 그 다음에 3번의 식은 항이 3개지. x제곱과 2x랑 3 말고 마이너스 3. 상수항이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4번 식도 항이 3개가 보여야 돼, 맞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이랑 2y랑 플러스 3이야. 그럼 상수항은 3 3. 됐어? 네. 쓸 수 있지? 네. 알겠어. 넘어갈게요. 83번. 자, x의 개수와 다항식의 차수를 읽어보자라고 되어 있어. 너네 아직 그 혹시 x 못 쓰니? 잘? 아니요. 잘 쓰고 있어? 네. x 이렇게 쓰는 것만 좀 버릇 고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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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학년 때부터 썼어? 이렇게 쓰면 나중에 이제 영어는 알파벳 많이 나와요. 표기법도 잘 알아요. 자, 이 식 x 개수 얼마? 3. 3. 몇 차식이야? 1. 1차식이죠. x에 대한 1차식. 됐어? 네. 됐어? 네. 2번. b의 개수 얼마겠어? 4분의 1. 그렇지. 내가 아까 우리 이거 배웠지. 4분의 문자 이렇게 해서 얘는 뭐랑 같다고? 1생량. 이거랑 같은 거라고 했지, 그치? 네. 그럼 b의 곱해진 수가 얼마야? 1. 1이 아니라 4분의 4분의 1인 거예요. 1이 아니라 4분의 1인 거라고. 알겠지? 네. 4분의 1. 그리고 상수항이 얼마? 5분의 1이겠지? 네. 상수항이 5분의 1이야. 그럼 b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b 한번 곱해진 거잖아. 네. 그 다음에 얘도 x 제곱의 개수는 얼마? 2분의 2분의 1. 그 다음에 x도 있지. x의 개수는 얼마? 1이지. 생략돼 있는 거. 플러스 1. 몇 차? 2차. 2차. 그 다음에 a 세제곱이야. a 세제곱의 개수 얼마? 5가 보이죠? a 세제곱 앞에. 됐어? a 제곱의 개수는? 4. 땡! 마이너스 마이너스. 몇 차식? 3차식. 3차식. a 세제곱 보니까 3차식. 됐어? 네. 됐어? 자, 이 마지막 OX 퀴즈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1차식이면 O 아니면 X입니다. 1차식과 아닌 것 OX. 584번 1차식이다 아니다? 맞다. 맞다. 1번, 84번은 O. 85번은 맞다 오, 맞다. X. 어? 자, 1차의 의미가 뭐라고 했지? 2차면 X가 두 번 곱해지고 1차는 X가 한 번 곱해진 거. 자, 네. X분의 1은 1 곱하기 X야 나누기 X야? 나누기 X야. 곱해진 거야 나눠진 거야? X가 나눴어 곱했어? 응? 나눴어요. 나눴지 그치? 네. X로 나눴어. 그럼 1차 할까?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건 1차식이 아니야. 저건 분수식인데 굳이 우리가 차수를 얘기하면 마이너스 1차입니다. 나중에 이건 이렇게 써. 실제로 쓰는 식입니다. 그렇군. 고등학교 1학년 힘들겠다 누나한테 물으면 다 알아 이거. 마이너스 1려고 제가 알아. 쳤던데요. 자, 요거는 몇 차? 2차 2차. 요거 몇 차? 1차. 1차. X가 분자했으면 곱해진 거 맞지 그지? 네. 88번은? 1. 땡. 아, X. X한테 곱해진 게 얼마야? 0. 0이야. 야, 0을 곱해봐. 얼마 넣어? 0. 0 나오거든. 이거 그냥 5야. 네. 이거 그냥 5야. X가 없어져. 아. X가 없어졌기 때문에 얘는 안 돼. 알겠지? 네. 마지막. 얘는? 5.
맞죠? 알겠지? 내일 여기까지 클리닉 봅니다. 네.